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은 23,000불을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2,800불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은 건조 중, 건강한 조정 중. 제가 얼마 전에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선별을 해서 8월에 꼭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식당이나 미용업, 이렇게 사람의 기술이 직접적으로 투여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리고 이제 직접 제조를 하는 그런 분들 외에는 물건을 뭐 받아서 판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여러분들도 지금 도매 라인을 거치지 않고 소매 라인을 거치지 않고 모든 소비를, 물건을 직접 만드는 제조사와 하기를 원하죠. 그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블록체인의 원리를 가장 편하게 이해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중재자 없는 거래. 중재자 없는 거래가 뭐 딴 게 아닙니다. 제조를 하는 회사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직구, 다이렉트 거래. 제품을 받는 건 그나마 중재자 없이 어느 정도 괜찮죠. 그런데 돈이라는 건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내가 돈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재자가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그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A와 B의 거래에서 그 거래 자체를 충분히 보증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했죠. 그래서 중재자 없는 이 돈의 거래가 굉장히 힘든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10년 빨리 오게 한 경제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경기는 오늘이 가장 좋다. 갈수록 살기는 퍽퍽하다. 내가 물건을 직접 만들지 않고 나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이익을 취하는 일이 아니라면 갈수록 힘들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식당업, 요식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식당은 그나마 사람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부터 장사가 되진 않았어요. 그렇게 썩 잘 되진 않았어요. 그건 인구 감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겠죠. 경제 인구 감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진다. 이거는 이제 노령화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통 업무를 했던 수많은 자영업자분들 계시잖아요. 물건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유통을 했던 이런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11번가, 쿠팡 이런 대형 플랫폼 마켓 때문에 장사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확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소비를 해버리니까 이 스마트폰이 가져온 가장 큰 혁명은 유통의 혁명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갈수록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방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부터 이미 장사는 안 되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지금 좀 어렵다, 이거는 코로나가 창궐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10년 뒤에 어려워질 수 있는 일이었다, 사라질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갈수록 이제 스마트폰 경제, 온라인 경제는 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겠죠. 제 친구도 쿠팡에서 물건을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많이 팔리기는 팔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수수료가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쿠팡에서도 경쟁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똑같은 제품이지만 1,000원, 100원이라도 더 물건을 싸게 내놓는 회사가 결국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냥 포장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누가 돈을 법니까? 이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쿠팡이라든가 11번가, 뭐 카카오 이런 데만 돈을 벌겠죠. 이 원리는 페이스북도 똑같죠. 인스타그램도 똑같고. 페이스북은 실제로 단 하나의 물건도 팔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데이터만 팔고 있죠. 공짜로. 페이스북에 올린 여러분들의 글귀, 여러분들의 사진, 여러분들의 영상들은 과연 누구 걸까요? 왜 페이스북만 돈을 벌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죠. 그 문제점이 부각이 되니까 나온 게 NFT죠. 그래서 제가 자영업자분들 찾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리고 요식업을 했던 음식업을 했던 분들의 투어가 끝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그분들 이 홍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또 저 때문에, 제가 홍보를 해드렸던 광고 때문에 비슷한 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이 또 어쩌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 괴리감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 누군가는 돈을 벌면 그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거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게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 참 이게 서글픈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품목 같은 경우는 공산품이 아닌,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 본인 제품이 NFT다. 특별히 나는 좋은 손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품목에 대해서만 제가 그나마 찾아가서 홍보를 해드리면 그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물가, 금리, 환율 상승에 자영업자 3명 중 1명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 기사 때문에 제가 또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의 업을 거의 지금 20년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 마음을 100%는 아니더라도 7, 80%는 어려운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인상을 하고, 또 이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걱정이고, 3중고가 아니라 거의 10중고, 12중고 이런 것 같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자영업을 포기한다.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게 부동산이 생각이 나시죠. 그 많은 상가, 그 많은 점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광주에 있지만 도심가를 이렇게 보다 보면 1층에, 2층도 3층도 아니고 1층에 그렇게 임대라고 나와 있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부쩍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겠죠. 그나마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야기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말들도 어쩌면 사라질 수 있겠어요. 잘못 갖고 있는 건물은 세금 폭탄만 맞고 임대는 나가지 않고 임대 수익은 생기지 않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계속해서 경제 인구는 감소를 하고, 드디어 우리나라가 지금 태어나는 숫자보다 돌아가시는 숫자가 더 높아졌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암호화폐 채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들께 제가 공유하고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도구는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요? 이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 그런데 점점 지금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자산들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지만, 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 정도는 부각돼야 될 게 있겠죠. 왜? 사람들이 느끼는, 사람들이 가치라고 인정하는 것에 사람들의 돈이 몰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라는 거죠. 결국은 충분히 지금의 힘듦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 이 암호화폐라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암호화폐에 조금이나마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어쩌면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도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 지금 전 세계가 거부하고 있는 암호화폐, 그런데 그 안에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블록체인 기술, 그거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결국 미래에 어떤 시대가 올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이야기를 드렸고, 또 부동산 이야기를 드렸고, 또 암호화폐 이야기도 살짝 드렸고,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주식이 그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어요. 경기가 침체되고 불황이 올수록
주식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약간의 손절을 보더라도 주식에 있던 돈들이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그 돈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공부하고 주식 공부를 한 거와 똑같이 블록체인 공부를 함으로써 인류에게 지금 필요한 게 이거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주식에 들어갔던 돈들, 부동산에 들어갔던 돈들이 암호화폐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우울한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오늘 리플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리플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리플 가지고 단타 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지금은 단타 칠 때가 아니라 지켜보셔야 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죠. 저도 지금 단타 시드 들어간 걸 42,000불까지 그냥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9,000불, 그리고 3만, 그리고 35,000, 42,000불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단타 친 코인을 그때 빼려고 해요. 그러면 수익률이 좀 짭짤하겠죠. 어쨌든 리플 차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비트코인 오르면 다 오르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리플이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펌핑이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리플을 가지고 단타를 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리플은 RSI 상대 강도 지수는 60 정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평선은 7일선, 21선, 51선을 제끼고 지금 121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21선은 원화 기준으로 600원 정도 하네요. 603원, 7원 정도가 121선. 그리고 얘를 뚫으면 241선, 78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제끼면 361선, 960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600원, 그리고 780원, 그리고 960원의 저항을 맞을 겁니다. 그러면 590원, 770원, 그리고 한 900원 정도에서 던지는 게 현명하겠죠. 이거는 이평선은 왜 정확할까요? 오토봇들이 비트코인 횡보를 보고 알트코인을 상승을 시키는데 오토봇들이 가장 잘 보는 게 이평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맞으면 무조건 또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타보다는 그냥 관망, 그게 훨씬 현명하다. 그리고 평단을 낮추시려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400원, 410원 정도에 진입을 하셨어야 됐죠. 제가 사라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잖아요. 힌트는 주는데 지금쯤 들어가면 어떨까요? 라든가 지금이 저점 아닐까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셨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 자리도 평단을 낮추기에는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에서 뭐 대놓고 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그 문매를 어떻게 맞으라고 욕을 아주 그냥 바가지로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쉽게 하진 않습니다. 리플 사지 마세요.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눈치로 제가 비트TV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도는 조금 이제 캐치하셨죠. 제 영상은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너뛰기 하고 막 듣다가 갑자기 들었는데 리플 사지 마세요, 이 목소리만 들으신 분들은 그냥 안 사시겠죠. 어쨌든 매수나 매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남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남 탓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남 탓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의 상황들은, 지금의 삶은 오롯이 내 탓이죠. 본인 탓이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없습니다. 다 본인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오늘 리플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차트를 보긴 봤는데 XRP 차트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비트코인만 보는 겁니다. 자, 오늘도 원화책을 열심히 하시고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을 유념하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XRP 홀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한가? 제 구독자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이기적인가? 예. 다들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